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보면서 지도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좌우로도 넓고 상하로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중국은 왼쪽에 보면 이런 고원도 있고요. 엄청 큰 호수도 있고 사막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초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폭포도 있고요. 엄청 넓은 평야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의 다양한 지형들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으로 열차를 타고 오다 보면 이런 산맥 지형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곰 이런 볼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바이칼호라고 하는 엄청 큰 호수와 숲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워요. 우리나라 이쪽 보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워서 이렇게 개썰매를 타는 지역도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렇게 한국 인근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섬나라죠.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넓은 섬이 가운데 있는 혼슈 섬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시코쿠 섬과 남쪽에 규슈 섬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따뜻해지겠고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홋카이도 섬으로 가면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산지를 볼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화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이 많고 산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자, 위쪽에 중국의 사진이 2장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남쪽 지역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은 이렇게 춥습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도가 높으면 날씨가 춥고 위도가 낮으면 날씨가 덥다는 건 과학 시간에 여러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러시아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춥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러시아에 있다고 해요. 그건 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영하 50도가 기본이고, 영하 67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시베리아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너무 추워서 자동차 같은 게 가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록이나 이렇게 추운 곳에 잘 버티는 동물들을 이용한 부대를 만들지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베리아는 그렇게 추운 곳이지만 일본은 아까 섬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고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천은 땅 밑에 열이 많고 물이 많아야지 발달이 되는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온천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현재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 일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활화산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일본이 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진대는 지구 밑에 어떤 땅에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산도 있고요. 근데 일본만 그러냐? 중국도 그럽니다. 중국도 지진대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게 아주 조그맣게 대한민국이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동쪽 일본은 이렇게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고, 중국은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속한 부분이 있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는 피해가 큰 지진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경도, 이 세로선에 따라서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한국을 먼저 찾아보면요. 우측 아래 이렇게 한국이 있는데요. 그 세로줄이 속한 같은 지역들끼리 시간이 같아요. 15분에 1시간 정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쪽에 영국부터 우리가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그쪽부터 오른쪽으로 경도가 이동하면서부터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왼쪽 한과 오른쪽 한 군데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시간이 다른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요 이렇게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중에서 러시아는요 땅이 좌우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무려 왼쪽 끝에 있는 모스크바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도시까지는 무려 10시간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 시간이 다르다는 거. 모스크바가 밤일 때 반대는 아침이나 낮일 수 있고요. 반대로 반대쪽이 밤일 때 그 반대쪽이 아침이나 낮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방금 전에 경도 차이가 나면 시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국도 좌우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근데 중국은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중국은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시간을 통일했습니다. 어디에? 수도 베이징의 시간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베이징은 아침 9시가 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자, 왼쪽에 있는 카스라는 도시도 9시긴 9시예요. 근데 실제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간은 같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설명이 있지만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는 해가 뜨는 시각에 정오 뉴스를 듣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낮 뉴스를 듣게 되는 이런 기이한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을 괄호 넣기 문제로 5문제 정도만 정리를 해서 학교에선 친구들과 바꾸어 풀어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도로 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랑해요.